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밤 9시 26분입니다. 오늘 한국은 선물이 보시면 317.35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턱걸이한 기분입니다. 턱걸이. 317대의 저항이 하나 있긴 있는데 요걸 돌파 안 차겠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정도가 좀 덜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딱 턱걸이에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턱걸이.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9월 3일보다 고점은 살짝 높아졌으니까 일단 뭐 조금씩 올라는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양봉의 상승 마감한 것이 내일의 상승을 보장하느냐, 솔직히 그거는 조금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아무튼 그냥 오늘 올랐다, 여기까지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상으로 더 이상 뭐 어떤 다른 해석을 하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가만 보시면은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든가 최근에 선물이라든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별로 그렇게 이게 예쁜 모습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좀 삼성전자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설명이 빠르려나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갭 상승하면 안 되고 중요한 자리에서는 봉으로 그 자리를 뛰어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서는 힘을 아껴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좀 힘을 아껴 써야 된다, 뭐 힘이 중요하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한 번씩 좀 드리는데, 약간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런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주식 샀던 거를 단타라도 하던 건 싹 다 팔아버렸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전고점 넘어갈 때 이 전고점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데 여기를 갭의 장대 양봉으로 막 넘어가더라고요. 갭으로 막 띄우면서. 이러면은 전고점 매물 받겠다는 게 아니고, 이러면 올라도 다시 금방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삼성전자 이렇게 오르는 꼬라지를 보고 그냥 이제 저는 이때부터 주식 쉬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갭으로 무섭게 올라오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폭락을 한번 맞았고요. 여기서도 막 갭으로 푹푹 떨어졌던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갭은 다 메꿔버린 꼴이 됐고, 하여튼 삼성전자만큼 어떤 이런 갭 상승, 갭 하락에 이런 갭을 메꾸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모습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도 큰 폭의 갭 상승했지만 뭐다? 결과적으로 다 메꾸지 않냐, 이런 건데, 이번에도 사실 좀 그래요. 이번에도 오늘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좀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고 있죠. 이런 모습도 일단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고, 왜냐하면 정고점이 여기 있는데 정고점에서는 무거운 저항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의 기울기를 가팔르게 하면은 넘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 최소한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좀 쉬어가야지 되는 거죠. 정고점을 돌파하려면은. 아무튼 뭐 그렇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최근에 갭으로 이렇게 많이, 굉장히 갭을 많이 띄우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무거운 저항 자리에 있는 건데,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이 저항을 소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항을 점프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주장하는 요지인 거죠. 선물도 그렇습니다. 선물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겁니다. 선물도 차라리 여기 8월 21일 날 22, 뭐 여기 요때 올랐던 것처럼 이렇게 오르는 게 차라리 좀 좋은 모습인데, 막 어쨌든 중요한 자리를 점프 하면서 대충 그냥 무르르듯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별로 건전하진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한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레벨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삼성전자 뭐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하락 추세는 일단 뭐 나오고 있는 점, 일단 뭐 나오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락에 대한 추세는 시작이 된 것으로 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뭐 아직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는 아니죠. 아직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떤 저점들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 추세는 일단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요 정도 분석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게 한국이 아니고 이제 미국이죠. 그래서 일단 미국이 중요할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현재 무슨 뉴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미국장 개장까지 1시간 남은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P도 한 뭐 1.3%, 선물이 나스닥도 한 3%. 물론 지금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근데 지금 현재 조금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요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한번 좀 오래간만에 좀 점검하고 넘어가 봅시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 그을 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추세선 그을 수가 있었는데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달러 인덱스가 이 저항을 돌파 안착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놀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넘어왔죠. 일단 또 지워졌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끊어놓은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 안착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 안착하면서 달러가 이렇게 추세선 돌파 안착하면서 주식이 빠지고 골드가 빠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가가 폭락하고 동시에 안전자산이라고 채권에 조금 돈이 쏠리는 걸 보면은 하여튼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시장이 좀 약하긴 약하구나 라는 생각 정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달러였는데요. 지금까지 이 달러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달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이 오르고 달러가 내리고 그랬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일단 이 달러가 이 추세선 위쪽으로 이렇게 대가리를 디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약간 흐름이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저도 뉴스를 찾아봤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뭐 딱히 어떤 뉴스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밤 어떤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별다른 건 없었어요. 별다른 건 없었고 아무튼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밤에 일단은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나스닥 지수건 S&P 지수건 여기 9월 4일날 만들어놨던 여기 저점 자리 있죠. S&P도 여기 9월 4일날 만들어놨던 이 저점 자리를 오늘 잘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저점 자리를 만약 붕괴시킨다면 이거 장대 음봉으로 깨야 되겠죠. 장대 음봉으로 깨야 된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어설프게 살짝 깼다가 올라오고 이런 거는 큰 의미 없을 거고 깨더라도 장대 음봉으로 푹 깨야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봤을 때는 오늘 당장 여기 있는 이 저점을 붕괴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어요. 가만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벌써 3% 하락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 장대음봉 이거 만약 여기서 저점 붕괴시키고 장대음봉으로 푹 떨어지려면은 이 솔직히 좀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은 좀 하여튼 이 시세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음봉으로 이거 깨지 않더라도 이렇게 몸통으로 채운다라고 한다면 일단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일단 열어놔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반등하려면은 미국 지수가 반등을 하려면은 어제 그러니까 9월 4일날 만들었던 만큼 긴 아랫꼬리와 양봉 전환이라든가 상승 전환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림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런 그림들이 필요할 거고 만약에 오늘 밤에 또 다시 이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와르르르 정말 무너져서 또 5% 6% 빠져 있고 또 그리고 뭐 아니면은 저점을 살짝 붕괴시켜서 이렇게 뭐 저점 깨진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아랫꼬리가 별로 길지 않다면 또 추가적인 하락을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린 1번 시나리오다 2번 시나리오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네, 아니라는 말씀 드렸고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빅스 지수 보고도 어쨌든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빅스 지수 상승이 갑자기 여기서 오늘 밤에 아마 저점 붕괴시키거나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튈 수 있거든요. 물론 오늘 밤엔 많이 안 튈 수 있지만 오늘 밤에 저점 붕괴시킨다면은 순간적으로 추세적으로 그 미국 만기주까지 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생각보다 이 미국 변동성 지수가 순간적으로 많이 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 중간 어딘가에서 인버스라든가 이런 걸 한번 청산을 해 줄 필요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10월 달, 11월 달에 좀 많이 오른다는 일본 시나리오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잘 보세요. 앞으로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이제 10월 달, 11월 달에도 조금 더 올랐다가 빠지느냐, 아니면은 9월 달에 어떤 고점을 다지고 나서 뭐 10월, 11월부터 지수가 바로 약세를 보이느냐, 어떤 그런 선택지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이제 이번 주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변동성 지수의 모습과 더불어 지수의 모습들,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나스닥 변동성 지수인데 프리가 안 나오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그죠? 뭐 딱히 이슈 분석할 만한 것도 없고, 미국장 시작해봐야 아는 거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국장이 어떤 그림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 미국장 그림에 따라서 한국장 코스피가 방향성을 정할 것이고요. 시간 조금 있는데 그 얘기나 한번 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요즘에 잘 봐야 되는 게 뭐다? 일단 중국. 2008년 양적 완화 이후로 중국이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전 세계 버블이라든가 과잉 투자 이런 게 있다면은 분명히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 중국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유로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유로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보다 GDP가 큰 유로존에 있는 이탈리아를 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 일이 생긴다면 이탈리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유로존이 붕괴될 가능성, 그런 것이 세상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죠, 미국 나스닥하고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미국 나스닥과 미국 채권 시장의 어떤 이런 버블들이 전 세계를 잡아뜨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정도 드렸네요. 이런 점들 좀 주목하시고, 오늘 밤에 어떤 시나리오로 나갈지 모르니까 일단 오늘 밤에도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어떤 결론이 나오고 나서 뭐 내일부터 조금 더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오늘 밤에 눈 시뻘개져 가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뭐 베팅을 하든가 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